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 의료진들도 또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유행을 피해가는 게 참 어렵군요. 지금 증세가 어떠신가요? 네, 어제까지는 좀 많이 으슬거리고 안 좋았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나아지고 이제 목소리만 변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어떤 경로로 혹시 감염이 되셨는지는 아직 파악 안 되시는 건가요? 저희 가족이 감염됐고 가족한테 전파된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5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는 완만하지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정점은 2, 3주 전에 피크를 하고 이제 지나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완만한 곡선으로 확진자는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증 환자는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는 아직도 300명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뭐 저희 병원 중환자실도 그렇고 여러 중환자실이 환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는 앞으로 1, 2주 이상 지금 수준 정도로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감염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오고 또 그쪽에 아무래도 기저질환자도 있을 것이고 위험들 하시니까 정부는 4차 접종을 일반 고령층으로 아마 확대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지금 60대 이상의 감염자 거의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상황이라 4차 접종을 권장을 해도 접종 동력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차 접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변이의 유행이 시작되면 그 전에 4차 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에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니까 이것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5에서 11세에 대한 예방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제 반드시 고위험군, 그러니까 5에서 11세에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취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이들도 좀 반드시 접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또한 가족들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에서 11세 아이들이 좀 많이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감소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내려가면서 의료 체계가 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18일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1,000명, 2,000명일 때도 부들부들 떤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작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인수위원회도 그렇고 또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거리두기에 대한 기대는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18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웬만한 그런 거리두기와 관련된 있는 사항들은 아마 대부분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스크 착용 자체는 어떻든 한동안 유행이 정말로 잠잠해질 때까지는 계속 될 거라 생각되고 다만 뭐 야외에서의 마스크 벗는 정도만 이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는 지금 감염병 1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등급을 뭐 홍역이라든가 수두처럼 아마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2등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감염병을 관리하는 수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등급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격리가 의무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급부터는 정부의 권고 정도에 따라서 격리나 이런 의무도 약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은 1급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하지만 이제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진료 또한 입원에서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부과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준비도 정부 차원에서 수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한 4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19 완치 후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몹시 피로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기침을 계속한다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롱코비드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에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제 외래에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대부분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2, 3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서 일단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일상 속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그런 상황에서 천천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이제 항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슈퍼 면역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확 늘다 보니까 아 이제 곧 엔데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엔데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의 유행 규모라든지 뭐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엔데믹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고요. 또한 한두 차례는 변이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은 크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큰 유행이 한두 번은 더 거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뭐 감염됐건 백신을 맞았든 간에 이제 접촉했거나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전반적인 중증 환자 발생은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1,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차츰차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엔데믹화 될 거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바이러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시점도 1, 2년 안에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